네, 반갑습니다. 애터미 최연소 로얄몬스타 주선아 인사드립니다. 네,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애터미를 20살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벌써 애터미를 한 지가 13년 차가 되어서 나이가 지금 벌써 32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여기 찾아 계신 지금 부업자 사장님들한테 오늘 그런 노하우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쫑긋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했던 이유는요,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벽이 제 눈앞에 있었다 보면 이 벽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벽을 무너뜨리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이 벽이 제 눈앞에 있었다면 저는 절대 애터미를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조건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제가 아닌 여기 찾아 계신 사장님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조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필수 조건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업체를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할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그리고 남들과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마지막으로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스펙 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학벌도 좋아야 되고, 그만큼 그 회사에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일명 라이센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과연 애터미를 선택을 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에도 부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요.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미용사 면허증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미용, 정말 고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서비스업 말고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던 중에 저희 엄마의 권유로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됐고, 이 애터미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최근 들어서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KB 경영연구소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공증된 기관에서 이런 표를 하나 뉴스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부자가 자산을 축적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사업소득이라고 꼽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부자들의 부의 축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로서밖에 못 살겠구나.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굴지 그 기업들 자녀분들을 보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의 축적을 계속 이뤄나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 되게 신기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뉴스를 밑으로 쭉 훑어내리다 보니 이런 사업소득으로 의한 부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종잣돈 5억이라는 필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소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해 있어야지만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사업소득이라는 거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장 이렇게 열어보면 혹시 통장에 현찰 5억씩 다 있으세요? 저도 없거든요. 저도 없다 보니까 과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잣돈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내가 그렇게
이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과연 사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하지 못할지 이런 확신도 없는데 과연 이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일을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사실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MZ세대가 이런 사업 소득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앤리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영앤리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영앤리치를 꿈꾸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반드시 얻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에 타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리고 정말 많이 부자가 돼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히다 보니 이게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나도 반드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앤리치가 되어보겠다. 나도 젊은 20, 30대의 부자가 되어보겠다. 나도 그 부자의 반열에 한번 발디뎌 내어보겠다. 약간 이런 포부와 목표와 그런 근성으로 사실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소득이라는 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부업자 사장님들처럼 처음에는 애터미를 부업으로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보면 부업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해야 할지 전업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을 하다 보니 시간을 흘러가더라고요. 어쨌든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은 어쨌든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3년을 투자를 해서 얻을 것인지 5년을 투자해서 얻을 것인지 내가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투자를 해서 얻는 것보다 시간적인 요소들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지금까지 13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앞에 표를 보시면 제가 20살에 애터미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7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7만 원을 벌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달에 7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미용업에서 종사를 잠깐 했었기 때문에 그 미용업에서 일을 했었을 때도 그래도 한 달에 돈 100만 원은 넘게 벌었는데 한 달에 7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생활비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 집에 얹혀 사는 하숙생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따신밥 먹고 엄마가 제공해주는 잠자리에서 자고 이런 엄마의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7만 원으로 그나마 교통비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20살 때 2010년 7월 1일에 애터미를 전업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12월 때까지 딱 6개월 동안 애터미로부터 받은 수당이 약 7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업자 사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야,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은 넘게 벌었네. 야, 나도 저 정도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전업이었잖아요. 저는 전업이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더 현장에서 미친 듯이 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하면서 일을 더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내 하위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육성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파트너 사장님들을 빨리빨리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욕심으로 현장에서 뛰다 보니 쭉쭉쭉쭉쭉쭉 수당이 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숫자로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얼마가 벌었는지 모르시겠잖아요. 제가 이 그래프를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그래프를 표를 보시면 제일 밑에 2010년도 시작했을 때 보면 거의 눈금이 보이지도 않죠. 눈금 막대기가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2019년 때부터는 정말 큰 그래프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게 제가 애터미 1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정산을 했던 수당 금액의 내역입니다. 이걸 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여기 참석해 계신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사장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애터미 사업이 단순하게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단면적인 모습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 애터미가 가져다 주는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를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 세미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 참석해 계신 부업자 사장님들한테 이걸 너무나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또 하나 어떤 사회적 이슈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 코로나 사실 엔데믹 하잖아요. 많은 방송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엔데믹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의하는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참석해서 앉아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이런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걸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엔데믹 하다 보니 코로나 끝났다 해가면서 겨우 2년을 버텼는데, 지금 전쟁이 터져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현장에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참석해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정말 마지못해 셔터문을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물가가 상승을 했다 보니 제품값을 올리자고 하면 소비자들이 발길이 뚝 끊길까 봐 그게 겁이 나고, 또 반대로 이 제품값을 내리자니 그만큼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정말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많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부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들 그리고 직장인들, 특히 직장인들을 봤을 때 부업을 해봤다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약 20%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명 중에 20명은 부업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명 중에 2명이면 뭐 그거 얼마 안 되네. 근데 100명 중에 20명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숫자가 되고요. 1000명 중에 200명이라고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즘은 엔잡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또 사실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경험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노후 준비를 미리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제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통 정년 퇴직이 65세이다 보니까 이런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퇴직을 내가 하면 앞으로 퇴직을 해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100세 시대까지 살아가려면 그만큼 내가 여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 가지고는 절대 그 생활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니까요. 물가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치솟아 오르는데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은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르더라도 아주 극소량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 가지고는 생활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직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투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 하나를 보게 됐었는데요. 요즘 라이더 아세요? 라이더? 배달 기사들. 이 라이더라는 직업으로 투잡을 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물론 라이더라는 직업 자체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투잡으로 할 수밖에 없냐?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제한을 뒀어요.
근로시간을 제한을 해두면 내가 특근을 하고 싶어도 특근을 못 하고요. 내가 야간 업무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가정 경제 생활을 내 기본 월급에 특별 수당, 야간 수당까지 받아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셨던 가정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들이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월급 비는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 알바를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 라이더라는 직업 자체를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알바를 하다 보니까 시선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라이더라는 직업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이 라이더라는 직업이 생소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사실 생각해보면 치킨집에 치킨을 시키면 치킨집 자체에서 배달부를 따로 써서 배달을 해주던 시대였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내가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정말 그 킥을 하는 따로 배달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배달비가 별도로 붙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일자리 창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또 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달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현실도 마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만 떠안는 게 아니에요. 그 라이더를 어떻게 보면 상품을 가져가게 하는 그 라이더에게 또 일정 부분 그 점주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이 라이더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근데 이 라이더라는 직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자 라이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50만 원, 100만 원? 내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학원 2개 더 보낼 수 있어서, 우리 집에 살림이 조금 더 보탬이 돼서, 아이들 용돈 조금 더 줄 수 있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우리 아이들 용돈 좀 넉넉하게 줘야 돼서, 요즘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져서 우리 아이들이 토스트 하나를 사 먹고 햄버거 하나를 사 먹어도 돈 10,000원이 필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용돈을 줘야 돼서, 그래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요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직장인 둘 중 한 명은 부업을 할 만큼 이 부업이 굉장히 많은 돌풍을 불어오고 있는데, 이 직장인분들이 평균적으로 부업을 하면 월 버는 소득이 약 51만 원이라고 합니다. 51만 원. 51만 원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 51만 원으로는 진짜 아이들 용돈 조금 더 주고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걸로 끝납니다. 그 이상의 내 가치와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51만 원 이렇게 번 이 부업을 저는 애터미 세미 세일즈 마스터에 초점을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저희 애터미에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 또는 달성을 하게 되면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100만 원이면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집니다.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닭고기 먹을 거 오리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들 용돈 주고 했던 거 훨씬 더 넉넉하게 두둑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거를 저희 애터미 회사에서 이번 4월 16일부터 처음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가 현장에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오토 판매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런 프로모션들이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소비자를 1대1로 마주하면서 제품을 전달할 수 없고 회원가입을 시키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것보다 조금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그런 한 단계 약간 프로모션 직급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모션 직급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급 도전을 하는 것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라면
소실적 기준으로 판매 실적이 150만 포인트 이상이면서 해당 기간 내에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첫 번째 직급이라고 했던 세일즈 마스터 그 직급을 달성하지 않은 그런 소비자 또는 부업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사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전반기 후반기 한 달에 전반기 후반기 보름씩 나눠서 유지를 하게 되면 한 번 유지할 때마다 약 프로모션으로 20만 원 가량의 프로모션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직급 수당을 저희가 애터미는 매월 7일, 22일 날 직급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날에 동일하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4월 하반기 때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프로모션을 시작한 팀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도전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150만 포인트까지 달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 옆에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 프로모션이 중요한 거는 저희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후로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올 연말까지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할 거, 어차피 하실 거, 어차피 애터미 알아보시는 거 그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낮을 때 해보지 언제 해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부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것이다. 전업자들은 내가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기 이전에 살짝 정말 잠깐 거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거든요. 이미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것 자체를 직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직급은 아니에요. 이거를 10번, 100번을 하셔도 직급으로 절대 찍히지 않습니다. 항상 에이전트로 찍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최초 직급을 달성을 하시려면 그거는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도전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사실 달성을 하다 보면 저희가 후원수당이라는 것도 사실 받게 돼요. 직급수당, 그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후원수당도 받게 되는데, 그런 후원수당은 어떻게 보면 이 부업자 사장님들한테도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메인 제품인 해모임,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칫솔, 아기들이 쓰는 칫솔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런 칫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스노우 라인, 와, 저는 스노우 라인 쓰고 깜짝 놀랐어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애터미 13년 했다고 했잖아요. 13년을 했지만 제가 원탑으로 꼽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스노우라인 홍보대사가 된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서. 왜냐? 이 스노우라인 제품 중에 그 안에 구성 중에 제품 하나가 스팟 코렉터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볼이 달린 이렇게 문지르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그 제품에 완전 감동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제품이 어떻게 보면 그 김이나 주근깨, 잡티 있으신 분들이 그 스팟에 이렇게 문지르면 그게 빨리 색이 옅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면 요즘 TV에도 엄청나게 이제 다른 타 회사 제품이 연예인들한테 협찬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PPL로. 그래서 저는 그래 저 그냥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거겠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이번에 저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2주를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턱 밑에 이게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그거를 이게 성격상 또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꾹꾹 짜줘야 돼요. 아주 그냥 꾹꾹.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거무스름하게 색소가 침착이 돼버린 거예요. 피부가 상해가지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내가 5월 14일 날 퇴근 후 애터미 강의해야 되는데 턱 밑에 거무스름하게 이거 흉터가 보이면 어떡하지? 나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래도 나름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내 피부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파 코렉터를요 밤낮으로 열심히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그 흉터가 없어진 거예요. 제 눈앞에서. 제가 그거 사진을 못 찍어둔 게 한이 될 만큼 정말 사실 긴가민가 하고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랄 만큼 그 자국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얼굴에서.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쓰고 나서 그 뒤부터는 어느 센터를 가든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스노우라인 스파 코렉터 무조건 쓰라, 무조건 써라.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제 말을 듣고 써본 분들이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어때요? 이렇게 들으니까 사고 싶죠? 이렇게 제품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그러면 소비자들이요, 야, 나도 그거 하나 갖다 줘 볼래? 나도 하나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전달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애터미를 하는 방법입니다. 애터미가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제품이 처음 시작할 때는 5가지밖에 없었어요. 저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은 100배, 500배는 정말 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5%만 에너지를 써서 애터미를 했어도 됐는데 저는 500% 에너지를 써서 애터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은 지금 제품이 500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500%의 에너지로 애터미를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제품이 좋잖아요. 이 좋은 제품을 현장에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말만 해서는 이 소비자들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써보고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도 써봤을 때 이런 걸 느낄걸? 너도 써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팁도 같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눈을 뜹니다. 아, 나 이 제품 한번 꼭 써봐야겠다. 그러면서 이런 제품들을 전달을 했을 때 이 제품마다 포인트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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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내 통장에 쏙쏙 들어오는 후원수당이라는 걸 맡게 됩니다. 이 후원수당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통장에 넣어주는, 입금을 해주는데요. 이 후원수당은 제품마다 쌓여져 있는, 누적되어 있는 포인트가 쌓이고 쌓여서 매칭을 맞으면 그 수당이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 나가서 떠들기만 하면 돼요.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매를 합니다. 저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인맥이 없었어요. 왜냐? 20살에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인맥이 있겠어요. 친구들 있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 다단계 한다고 가입 안 해주더라고요. 다단계 한다고 가입 안 해주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전화만 하면 나 돈 없어. 그러면서 밥 사 먹고 술 사 먹을 돈은 많아요. 그쵸? 네, 항상 그래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도 똑같았어요. 밥 사 먹을 돈 있고 술 사 먹을 돈 있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은 있으나 애터미 제품을 사줄 돈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현장에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좌에 하나 달고 우에 하나 달고 그 이모한테 가가지고 이모 한 명만 소개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 라인을 구성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툭 튀어나온 게 지금 저희 총장님들 그리고 본부장님들, 국장님들, 저희 하위 파트너 사장님들이세요.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기까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 제가 경험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세미나 가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세미나에 오로지 집중을 해야 되니까 간식을 열심히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평생 삶을 계란 그때 다 삶았다라고 말할 만큼 네, 하루에 막 5판 6판도 삶아봤어요, 계란을. 그럼 그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김치통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바리바리 싸들고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은 또 샌드위치를 또 한 100개, 200개를 만들어서 가요. 그럼 그거 파트너 선생님들 또 다 먹여요. 그리고 그것만 하게요. 또 배부르게 먹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듣다가 졸아요. 문제는 존다는 겁니다. 그럼 졸면 어떻게 안 되죠? 안 졸아야 되니까 또 주머니에 계속 간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파트너 사장님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일이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부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전업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업자들도 똑같이 하면 돼요.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시간이 있는 만큼, 내 시간이 되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업의 장점이 그거예요.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게 적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투자는 무슨 투자를 하냐? 내 시간,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어요. 또 하나 능력도 필요 없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조건이 필요 없다고. 능력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고, 또 하나 저처럼 인맥이 없는 사람들도, 인맥이 없어도 애터미 부업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척을 나가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깨우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하위에는 이런 부업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가 사업자로 성장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드리자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제 우연치 않게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애터미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센터를 가서 저 유산균 혹시 있어요? 이러면서 유산균을 알아보러 오셨어요. 근데 그 유산균을 알아보다가 내가 기존에 먹었던 타 회사의 유산균이랑 성분도 비교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다 비교를 해봤더니 이 애터미 유산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그러면 애터미 가입해서 애터미 유산균을 먹어봐야겠다. 단순 소비, 정말 단순 소비로 애터미의 유산균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또 정말 될 사람은 되려고 하는 건지 애터미 유산균을 먹어보고 뿅 가버리셔가지고 이 애터미를 사업으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애터미 유산균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사업을 알아보시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분명히 부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기가 너무 깐난쟁이여가지고 부업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전업도 아니고 부업으로 시작을 하셔서 센터에 출근해가지고 원탁 테이블 위에다가 그 깐난쟁이를 눕혀놓고 아침 조회를 참석하시는 열정까지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 둘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 스타마스터라는 직급에 가셨고 리더스 클럽에 속해 계십니다. 이렇게 애터미의 부업으로도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직급을 가시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알아서 전업을 하실 거예요. 알아서. 저희가 굳이 전업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 소득이 월 1,000만 원 찍히면 알아서 전업합니다. 알아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들, 저도 그런 파트너가 있었고, 중요한 건 그런 이제 뭐 유산균에 반해서 사업을 한 파트너도 있었지만 유산균에만 반한 게 아니라 애터미 치약이 너무 좋아서 잇몸 치주 질환이 정말 많이 개선이 돼서, 그리고 한방 샴푸를 썼더니 머리 모발이 모근이 탄탄해져서, 이런 정말 그런 것 제품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반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애터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새싹 같은 존재였습니다. 희망이 씨앗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고 작은 씨앗. 이 씨앗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 희망의 씨앗으로 애터미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를 지금 13년을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큰 숲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장에 약 한 130여 분 정도 참석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중에 80분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세요. 근데 이게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극히 일부. 중국에도 너무나도 많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국제선을 타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여권도 없었어요.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권을 처음 발급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던 제가 해외 세미나를 위해서 미국도 날아가고요, 내 파트너 한 명도 없는 일본도 날아가고요,
중국도 날아가고요. 싱가포르도 가고요. 베트남도 가고요. 전 세계에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여권에 도장이 더 이상 찍힐 수 없을 만큼 애터미를 통해서 다녀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애터미의 비전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원해서? 아니요. 내 인맥이 많아서? 아니요. 저 인맥 한 명도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밑에서, 내 밑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해요. 한 번도 대면으로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파트너가 줌 미팅으로 스폰서님, 총장님 이렇게 불러주고, 또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 지역 거기 가가지고 내렸을 때 너무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항상 얼굴을 봤던 것처럼, 저는 그게 애터미의 감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분을. 짜릿짜릿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파트너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근데 이런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 소득 격차라는 걸 아마 현장에서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더 많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소득 격차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서 내 소득이 줄어서 소득 격차가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물가 상승의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버는 것보다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훨씬.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업자 사장님들 정말 특히나 시스템 소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시스템 소득은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자영업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셔터문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날로 내 소득이 끊겨요, 안 끊겨요? 끊기죠. 그날로 내 소득은 끊깁니다. 제가 미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내 손에서 가위를 내려놓는 그 순간 내 소득은 끊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막막해지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요, 이 시스템 소득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 소득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소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내가 여행을 가서 놀러 가 있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시스템 소득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발빠르게 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제가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애터미에서의 성공은요,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내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야겠다,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욕심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발을 딱 내딛는 게 어려울 뿐인 거지, 내딛고 나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 돌갓지난 이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계단을 우리 아이한테 오늘 놀이터에서 계단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미끄럼틀을 타기 위한 계단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이 계단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겠다.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까지 가는 그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그걸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한테 그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성공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성공이 정말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제는 저는 꼭 마지막으로 하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도전은 몇 번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일어나지 않아요. 생길 수가 없거든요, 도전이라는 목표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잡으시고 그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멋진 성공자가 저는 될 거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사장님들한테 애터미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는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이 이 자리에서 저와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는 사장님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전하십시오.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저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 아깝게 늦추지 마시고요, 그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애터미라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부업으로 시작을 했던 전업으로 시작을 했던, 그건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의 자유이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했다,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너무나도 재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남편한테도 존중받고 시댁에서도 존중받아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존중받고 나의 아이한테도 존중받는 그런 일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런 멋진 성공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 내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애터미 부업을 시작한 후에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한테 애터미를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히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가입에는 도움이 되는데 소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류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자꾸 연락해서 애터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소비를 일으키게 될까 고민입니다. 샘플도 여러 가지 드리고 후속 관리도 했는데요, 샘플을 써보고 좋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소비로 연결이 쉽지 않네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지금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지금 옆에서 같이 들었는데, 이 고민이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이 충분히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본업도 있고, 내가 애터미를 부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연을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했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저도 이게 생각보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너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 너의 정체가 정확히 뭔데? 이걸 사실 따지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너는 그냥 지금 네가 예를 들면 여기 사장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류를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마트 안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계시는데 애터미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선뜻 오히려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비율이 아마 적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뭐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옷을 사러 온 고객들한테 그렇다고 전화를 일일이 해가지고 애터미를 전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의류를 판매하는 공간에서는 의류만 판매를 하시고 그 외에 시간을 따로 내셔서 애터미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도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딱 정해 두시고 그 외에 또 남는 시간에 애터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신다면 그 소비자들도 충분히 그 사장님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좀 비슷한 사연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 분리를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할 건데요. 20대인데 주변에 소비력도 없고 인맥 없는 사람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20대 사업을 시작을 해보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이 정말 고민이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개척을 하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소개를 받는 건 사실 당장 소개를 받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나를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끝까지 할 건지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그만둘 것 같은지를 꾸준하게 지켜봅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면 그때서야 기웃기웃합니다. 그게 내 주변 지인들입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개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척을 하면서 중요한 건 그 개척이 돼서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이 됐었을 때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빠릅니다. 저는 내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거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개척을 통해서 만난 분한테 소개를 받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게 훨씬 더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 일가 친척들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봐야 제품 안 사서 써줍니다. 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사촌 오빠한테 한번 전화했다가 된통 욕만 먹고 전화 끊었거든요. 너 다단계 시작했냐? 어떻게 이런 걸로 나한테 전화를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이제 통화를 했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개척을 통해서 그 고객분과 유대 관계를 충분히 형성을 한 후에 그 후에 후속 관리를 하면서 고객을 소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숙제죠.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토 판매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완전한 오토 판매사가 되기까지 약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희 스폰서님과 제가 일을 시작한 시기가 겨우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사실 엄청나게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형제여행 가서 기웃기웃 하면서 정말 젖동량 하듯이 그렇게 노하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토 판매사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한 가장 큰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후속 관리 부분 아시죠? 후속 관리 부분을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애터미가 그래도 영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영업 판매 쪽에 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후속 관리를 하면서 고객 관리 노트라는 거를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애터미 처음 시작했을 때. 이유가 뭐냐?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보는 전날 달달 해가지고 시험을 볼 정도로 정말 반짝
에세이를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정도로 이게 장기 기억력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예 잊어버려요. 내가 뭘 했는지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기억력을 내가 너무 잘하는지라 안 되겠다, 적자 생존이구나, 무조건 적자 해가지고 고객관리 노트라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 고객관리 노트를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고객관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노트 한 권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노트 안에 뭐 그 고객의 이름, 성별, 나이, 사는 지역,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관심 분야가 또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건강인지 피부 미용인지 어떤 것인지 관심 분야,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나와 대화하는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미팅을 할 때마다 미팅을 하는 내용까지도 전부 다 적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갈 때 우리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주문하는 제품, 제품명, 제품 주문한 날짜, 매출 넣는 날, 매출 일자, 매출 넣는 PV, 금액, 이거 전부 다 그거를 표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고객을 관리를 했더니 이 오토 판매사라는 거를 달성을 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 전에는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에 이 고객이 저 고객 갖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 고객이 뭘 주문을 했는데 그걸 까먹고, 그리고 이 고객이 나한테 제품을 주문을 하면서 돈을 안 줬어요, 예를 들면. 근데 끝까지 자기가 돈을 줬다고 우기는 거예요. 야,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어떤 게 빛을 발했냐면 이 고객관리 노트가 빛을 발했어요. 저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연락을 하셔서 제품 뭐 주문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계좌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입금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서 그거를 딱 찍어서 보냈더니 어머, 그랬네? 라고 바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과의 신랑이도 없애고 오해도 없애고 모든 것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원활하기 위해서 저는 고객관리 노트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팁은 저는 후속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속 관리 안에서 반드시 고객관리 노트를 철저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반드시 저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플러스 하나 알려드리자면 일정 관리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나의 계획, 나의 일정 계획표, 일일, 그리고 주, 그리고 분기별, 월 계획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꾸준하게 그 계획표를 작성을 하시면요, 내 점검이 돼요. 내가 계획표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 작성을 한 것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확하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 일정 자체를 적어두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요, 이 오토 판매사라는 건 저는 훨씬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이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되게 간절하게 많이들 원하세요. 그런데 저는 하기 나름이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 얼마만큼 집중 몰입을 해서 일을 하느냐, 그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터미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날이 아마 몇 번 없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의 부업을 시작을 통해서 이 애터미 안에서 그 날개, 지금까지 펼치지 못했던 그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높이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이야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